오피스 매니저 반과 친구하기. 면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력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기재해 회사 등에 보여주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력서의 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학력, 수상, 교내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이름과 성격, 경력 등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에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론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을 넣을 시엔 3개월 이내 최근에 촬영한 사진으로 넣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찍은 사진으로 할 경우엔 면접 시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촬영한 사진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사항을 작성할 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빈칸 없이 작성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학력사항은 가장 최근 학력을 상단에 오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연도부터 졸업 예정 연도를 재학기간으로 작성한 후 현재 고등학교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격사항에 취득한 자격증을 작성할 땐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작성하며 최근 취득한 자격증부터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계열의 자격증일 경우 등급이 높은 자격증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내외 대회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을 시엔 수상한 대회의 규모와 중요도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내의 활동을 작성할 땐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깊은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자신이 의미 있게 활동한 내역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력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포인트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본인을 표현하는 단어로 만들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성실일 경우 성실을 나타내는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로 아이디를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미와 특기를 작성할 땐 내가 좋아하고 잘하며 또한 직무에 방해받지 않는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와 특기일지라도 내가 직접 임해야 하는 직무에 방해가 될 경우엔 면접관으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격사항과 수상, 교내 활동 등은 최근 것부터 먼저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자격증이나 특이한 취미는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작성해 줌으로써 나의 전문성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맞춤법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써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설명은 이 자기소개서를 읽고 있는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인 만큼 논리적으로 연결성 있게 씀으로써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할 땐
자신이 해내지 못할 거창한 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준 사건을 선택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무를 선택한 계기와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써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쓸 시엔 지원한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 장점으로 써야 합니다. 이 업무를 맡길 때 잘 해낼 수 있다는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 등 근거를 들어 작성한다면 훨씬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점을 작성할 땐 적나라하게 치명적인 단점을 작성하기보다 극복한 과정을 함께 써줌으로써 개선하고자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활동에선 가장 최근에 활동하고 의미 있게 활동한 내용을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이나 직무에 필요한 적성을 녹여서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수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의 소제목을 작성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주제를 먼저 제시한다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훨씬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씁니다. 네 번째, 회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써야 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팁 중 스타 기법이라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기법의 S는 시츄에이션, 즉 상황입니다. 행동을 하게 된 사건의 계기와 배경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스타 기법에서 T는 태스크, 즉 직무, 과제입니다. 맡은 업무의 목적과 목표 등 처해 있던 상황에서 과제나 이슈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스타 기법에서 A는 액션, 즉 행동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취한 행동을 설명해주는 단계입니다. 스타 기법에서 마지막 R은 result, 즉 결과라는 말입니다. 행동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성과와 결론, 내가 느낀 점을 제시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스타 기법을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참가한 대회에 한 팀원이 맡은 파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당일에 연락두절된 적이 있었다. 스타 기법 중에서 S, 시츄에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회 시작 30분 전까지 결국 팀원이 오지 않았지만 대회에 꼭 참여해야 했었다. 스타 기법 중에 태스크, 일과 직무에 대해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대회 시작까지 팀원은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 지원자의 태스크, 직무가 일이 나타나고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팀원들의 파트를 나누고 다른 팀원에겐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스타 기법 중에서 A, 액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과 나의 일 가운데에서 나는 결국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가를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대회에서 1위를 하여 수상을 받게 되었다. 1위를 했을 때 성취감을 느꼈으며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나왔던 STA를 통해 내가 얻게 된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위를 해서 수상을 했다는 객관적인 결과와 함께 내가 느낀 성취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마지막으로 리더십이라는 나의 특성, 적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나만의 스토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면 다음은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의 다양한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지원자의 인성과 가치관, 태도, 그리고 업무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입니다. 다음으로는 PT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서 PT는 프레젠테이션의 줄임말로 발표를 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주제가 주어지면 이러한 주제에 맞게 지원자들은 발표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지원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직무에 적합한지, 또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지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1대1 또는 지원자들끼리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면접관들은 토론에 대하는 지원자들의 태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네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AI 면접입니다. 제한 시간 내에 AI가 지원자의 표정, 음성, 감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형태로서 새로운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술 면접으로 자기소개와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등 지원자의 태도를 분석합니다. 또한 심층 면접도 할 수 있습니다. AI가 주어진 특정 상황을 설정하며 제한 시간 60초 이내에 대답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면접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주어진 문제를 맞추는 동안 AI는 지원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면접 보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다양한 면접의 형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의 다양한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얀 색깔 사람은 지원자에 해당하고 검정색은 면접관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원자와 면접관이 각각 한 명씩인 1대1 면접의 형태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지원자가 1명, 면접관이 여러 명인 1대 다의 형태인 면접입니다. 또한 지원자가 여러 명이고 면접관이 1명인 반대의 형태도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다대일 면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와 면접관이 모두 여러 명에 해당하는 다대다 면접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면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면접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살펴본 후 준비하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면접에 들어갔을 때 지원자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장에 입장할 땐 어깨를 펴고 씩씩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시선은 면접관의 입과 목 정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의 눈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입과 목 정도에 둠으로써 부담스럽지 않은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3번과 4번을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눈빛은 밝고 바르게 뜨며 말투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장을 나갈 때까지 당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접의 기본 자세는 지원자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면접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지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1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게 예의입니다. 두 번째, 앉으라고 할 때까지 먼저 앉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옷을 계속 고쳐 입지 않습니다. 침착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긴장하여 손, 발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응답 시 말을 너무 꾸미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잘못 대답했다고 해서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긁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봉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봉 이외에도 각종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보장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와 집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와 집의 거리는 3, 40분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가 본인의 적성과 맞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업무가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면 배울 점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사의 환경은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복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근무할 근무 환경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각종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닐 기업이 차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직무에 맞게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내가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